김건희가 난을 일으킬 때까지 윤석열 다시 갈게요. 김건희가 난을 일으킬 때까지 윤석열 근처에서 하나같이 주변 나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또 잘못 쓰셨어요. 네, 이게 맞아요. 아니요. 윤석열 하나같이 주변에서가 됐어요 지금. 언제 또 이렇게 됐어?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트럼프 주변으로 똘똘 뭉쳤던 마가 세력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겐 놀라운 뉴스입니다. 김건희가 난을 일으킬 때까지 윤석열 주변에서 하나같이 굽신거리거나 입을 다물고 있던 우리 우파와 비교하면 희망적이죠. 집권 절반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충신들의 오늘을 살펴보는 26년 4월 첫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써니사이드 어딘가에서 나성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많은 미국 언론들이 다루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주유소에서 쓰는 갤런당 4달러가 무슨 의미인가. 예. 한국에선 익숙치 않은 수치죠. 겁나 비싼 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저한테는 그게 확 안 와닿네요. 이게 4달러는 거의 생활화였고. 그래요? 지금이 표준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가요? 네, 저희 동네 주유소 6달러, 7달러도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팬데믹 때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주유소와 편의점을 겸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네.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주유기에 7달러 11센트 써 있는 거 보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네. 갤런당 세븐일레븐이 된 걸 보고 덜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지금의 환율하고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단위를 맞춰 계산을 해보니까 네. 1갤런은 3.78 몇 리터? 리터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500원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593원에서 1,597원이 4달러예요. 리터당 갤런당 4달러라는 게. 그럼 뭐 우리는 그 가격이면은 샤워를 하지. 기름으로. 그러네요. 되게 다르긴 하네요. 이득인데 싶네요. 저희는 지금. 네, 1,600원이면 안전 그 자체인데. 그 정도야 뭐. 네. 하지만 미국에선 다르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얼마 전에 XSFM에서 GTA 다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산안드레아스가 저의 가장 좋아하는 GTA인데 네. 거기 지나가다가 막 1불 75 이렇게 기름값이 돼 있는 거. 그건 마저 구현되어 있군요. 그 세계관에서는. 그랬구나. 야, 살기 좋았네 하면서. 와, 7,800원이잖아? 그건 나 중학생 때인데? 정부가 석유 가격 정해주고 2000년대입니다. 네, 유공 주유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아무도 연비 신경 안 쓰고 미국 차만 타고 다녔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차가 그렇게 멍청한 게 멍청하고 힘만 좋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먹이면 되지 뭐. 그죠? 네. 기름 없어 못 쓰냐? 이러면서 네, 미국 살기가 빡빡합니다. 예전에는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래도 마가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마가도 불행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거죠? 네, 오늘 마가의 이건 좀 특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원고 제목으로 한 거는 네. 마가의 분열과 트럼프의 배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배신. 네. 이게 2년 전만 해도 좀 상상하기 힘든 두 어떤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가가 뭐하러 분열해요? 그렇죠. 네. 다 좋은데. 근데 2026년 봄 현재 이게 미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앞에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마가는 도대체 어떤 이거를 이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가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요소가 무엇인가. 네. 마가의 기호.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약속들을 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으며 그 약속에 탑승한 사람들이 누군가. 플러스 이제 약속들이 하나씩 배신당하는 과정을 그릴 겁니다. 트럼프에 의하여. 네. 그러니까 마가 진화 생물학 같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금방 소멸하는. 네. 폐렴기 대멸종이 온다.
그런 거죠. 목전이에요. 네. 이야기를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마가가 어떤 운동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마가들이 트럼프에 실망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애초에 마가가 누구냐? 어떤 슬로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미디어 환경이 외세에 어둡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흥선대원군 때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초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척화비 파괴 시간. 네, 다음 주에는 만약에 덕질인이 해준다면은, 후티 반군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이야기를 네. 잠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건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마가는 왜 생겼고, 언제 생겼나부터 시작하는, 네, 생물 진화학 시간입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QBN,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모비오틴, 마트보다 액세스몰 샵인샵 매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 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 호재. 액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난 든든해.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해도 충분하지. 구워진 그대로 말려낸 최고의 맛.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QBN 후기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땡호님의 후기입니다. 남들은 꽃 피는 봄을 기다리지만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저로서는 달갑지 않은 계절이네요. 저도 봄마다 무진장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특히나 누렇게 날리는 송화가루 시즌 때에는 증상이 절정입니다. 이 차들 방치되어 있는 것들 점점 이제 변해가는 거를 하루가 다르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네. 알고 싶으면 좌표 같은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길에 서 있는 차가 네. 노라면 그렇죠. 이제 애들이 마약 운반차 이런 거 이렇게 낙서해 놓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단처럼 변하죠. 안과에서 받는 약들은 즉각적이지만 코 감기 약처럼 졸림이 동반이 됐는데 많은 알러지 약들이 좀 이렇죠. 졸리죠. 네. 그래도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코 속 점막 자극과 잦은 재채기 콧물로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이라는 문구에 이런 제품이 있지요, 큐브엔에. 네. 한번 먹어나 보자고 샀던 게 첫 구매였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뱉었을까 싶을 정도로 알렉스 시절부터 계속 먹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제품이 네. 이름이 알렉스일 때 그런 게 있군요. 건조가 중딩이었기 때문에 알 리가 없죠. 네, 고딩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네. 최초에 벌써 이제 10년 넘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 면역 밸런스 N을 다뤘던 게 그때부터 구매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10년째 이제 그 증상 완화를 계속 경험하고 계신 거네요.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약들을 정리하다 보니 예전 통이 나와서 같이 한번 올려봅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벚꽃이 피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런 알러지 약들 계속 먹다 보면 약간 내성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 봐요? 아니면 개선을 이제 계속 성분 개선을 하셨거나. 알바가 아니네요. 어쨌든 10년째 네 쓰고 계시니까요. 좋아요. 어쨌든 효과 있음 계속. 네. 네. 올 봄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알렉스 시절부터 이게 풀네임이었군요. 현재의 QBN 면역 밸런스 N까지 어떤 분들께는 끊을 수 없는 필수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이 시즌이죠. 네.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전 제품 최대 40% 할인 그리고 2개월분을 구매하시면은 달의 추출물 1개도 추가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해주는 일은 결국 유지관리 정도를 처방해 주는데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이 비용을 비교해 보시라는 게 10년 전에 저희 광고였고 10년 동안 계속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액세스몰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라는 이름을 들은 지 우리가 얼마 안 됐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신예예요, 신예. 네,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막 많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윤어게인 들은 지 한 1년 반 된 것 같고 네. 류이재명 들은 지 한 6개월 된 것 같거든요. 네. 마가도 오래 안 됐어요. 마가 2016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면서 내건 슬로건이죠. 그때 이제 열돌맞이. 열돌맞이. 네. 근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네. 이게 안에 구체적인 좀 세계관이 있는데 핵심이 3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반개입주의 혹은 고립주의. 고립주의. 쉽게 말하면 해외 전쟁을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이라크 전쟁을 빅팻 미스테이크라고 부르고 2024년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전쟁은 없다. No new wars.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리고 공약을 했고 네. 반전의 평화 비둘기인 것처럼 맨날 모두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그때 막 당선되고 직후에 네오콘 리스트 이런 것도 돌지 않았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등용하면 안 숙청이다. 된다고. 네, 숙청할 거라고. 네. 그래서 바이든과 민주당도 쟤네는 전쟁 매파다. 자기는 평화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약간 중일병. 약간 일본만 어디서 들은 이거 대사 약간 진격의 거인스러워요. 네. 애들이 진격의 네. 거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확히 진격거스러워요. 이게 진격거가 대사의 절반이 선언이더라고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뭘 바치래 자꾸 막 이러면서 주로 선언을 해요. 네.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끝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기득권, 반엘리트 정서, 이른바 포퓰리즘. 여기서 많이 나왔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워싱턴의 늪을 빼내겠다. 이 drain the swamp. 네, 늪을 말려버리겠다. 기성 정치인들, 뭐 전통 언론들, 월스트리트, 글로벌 기업 이 모든 게 평범한 미국인들을 등치는 기득권 엘리트고 트럼프는 그 싸움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해서 포퓰리즘의 화신이 됐죠. 그렇죠. 포퓰리즘의 역사와 맥락 그리고 포퓰리즘 폭발시켰던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2시간 넘게 얘기했으니까 자세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극우인 건 그리고- 맞는데 네. 이런 네. 방식으로 모든 엘리트들을 미워하도록 만들면서 인기를 끈 극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트럼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극우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죠. 마지막으로는 투명성과 폭로. 뭐 원래부터 트럼프는 저격수 느낌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이건 네. 당연한 건데 시원시원하게 닦아가겠다. 이게 약간은 음모론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쵸. 딥스테이트 비밀 드러내겠다. 뭐. 네. 외계인 구역 공개하겠다. 이게 뭐 또 한국 앱스타인 네. 파일. 네. 이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뭐 부정선거 밝혀내겠다는 비슷한 뭐 느낌 아닌가요? 네. 네. 뭐 근데 부정선거도 사실 트럼프도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기득권을 감추고 있는 걸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게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쳐지면서 기득권들을 아동성애자다 이러면서 피자게이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모두 반대의 형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쟁을 일으켰고 워싱턴을 AI와 그 새 테크 산업의 엘리트들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본인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포영화 보면은 귀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런 식의 복선회수랄까? 혹은 귀신이거나. 네. 플래그를 세운달까? 네. 트럼프가 아니면은 F스타인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제일 클리슈 중에 하나는 그거 있죠. 막 가장 성적 소수자나 동성애자를 혐오한다고 난리치는 거 알고 보면 이제 네. 그렇죠. 성소수자 또 이런 거 완전 클리셰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것만이 마가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에 뉴욕타임즈에서도 기사를 쓴 게 마가는 트럼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이념을 모아서 섞어버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피즘. 실제로 트럼프 주위 사람들의 이념적 스펙트럼 무척 다양합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대중적으로 어필이 됐던 포인트는 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포인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는지 이해하려면은 재빠르게 역사를 보면서 지나가면 좋습니다. 민첩하게. 네. 또 독립탕시를 잠깐 민첩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고립주의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 자체만큼이나 오래됐는데 1796년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임기 마치면서 외국 국가들과 가능한 한 정치적 연결을 최소화하라라는 유명한 고별 연설을 했고 이게 150년 이상,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던 1941년 전까지 150년 이상 미국 외교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아, 우린 참전 안 한다. 네. 외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다 건너 일에 상관 않겠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20세기 초에 찰스 린드버그라는 인물이 이끈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가 2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트럼프가 선택한 아메리카 퍼스트 슬로건이 바로 역사적인 운동에서 직접 사용한 겁니다. 고립주의를 표방했다. Defend America First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전에 미국의 역사는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싸움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념 대결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싸움도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우리는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을 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미국하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왔다, 자유진영 수장이다라는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굳이 외국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며 고립주의는 미국 역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문화적 정서 일반에 녹아있는 네. 미국 바깥의 세상에 대한 무관심. 또 저는 이런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DNA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함부로 지들끼리 야구한 걸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부르며 지네 나라 리그 챔피언들을 월드 챔피언이라고 그 짓을 얘네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문화적 DNA가 있다. 우리는 우리 바깥을 월드로 보지 않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만 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게 히어로 무비 같은 거에서도 두 가지 축이 다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히어로 무비? 네, 마블 히어로 무비 이런 거 보면은 어벤져스 같은 거. 네. 네. 옛날에 뭐 외계인 침략해 들어오는 영화, 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보면은 네. 하고 많은 주소 중에 다 뉴욕 찍고 그쵸? 들어오죠. 네, 무조건 뉴욕이 침범 나오면 끝임인 거고. 네. 근데 반대로 또 개입주의도 요새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유럽 쪽으로서도 로케를 해서 찍으면은 거기서도 미국 영웅이 가서 싸워주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 마가로 직결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2003년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대량 살상무기라는 거짓 근거로 시작됐고 5,000명 가까운 미군이 전사했고 수조 달러가 날아갔다. 그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라크 전쟁을 많이 뽑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결과적으로 중동이 더 불안정해지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좌파든 우파든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이든 이라크 전쟁 자체는 좀 실패에 가깝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그 과정에서 우파에 특히 왜냐하면 이 전쟁을 주도한 게 우파였으니까 우파를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워싱턴 기득권층이 거짓말을 해서 전쟁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식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줬습니다.
매우 뭐 이상한 해석도 아니기도 하고 실제적인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도 주로 공화당 지지자였기도 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신자유주의가 충분히 들어서고 난 이후에 생긴 전쟁이었고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이미 가난한 사람들은 꽤 가난해졌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었고 여기에서 주로 리크루트된 군인들이 가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이 그건 진짜 잘못했다, 실수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에 대한 근원적 불신 이런 게 어디로 연결됐냐면 2009년 티파티 운동으로 흘러갑니다. 포퓰리즘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가 진영의 뿌리에는 티파티 운동이 있다는 얘기 드린 바 있죠.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과 구제금융의 반발함에 나타난 티파티는 표면적으로는 재정보수주의인데 내면에는 포퓰리즘, 정부 불신, 고립주의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본인이 나중에 이 연속성을 티파티는 어디 가지 않았고 마가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티파티의 분노를 마가로 증폭시키는 이념적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뒤에서 자세히 소개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그가 일기의 공동 최고 공신. 네. 특히 그 브레이트바트 뉴스라는 플랫폼이 지지층 결집과 이념적 무장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유명했죠.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초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미국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휴지를 사는 이유. 미국이 멍청해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왜냐면 우리도 지금 살짝 재래 언론 때문에 멍청해지는 바람에 스봉을 많이 산 분들이 네, 있죠. 계시단 말입니다. 네. 심지어 어떤 뭐 경제지들은 AI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가지고 스봉 사재기 하는 사진 보여줘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면 그걸 이제 TV 카메라가 가가지고 진짜 스봉 많이 사는지 쳐다보다가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여줘서 확대시키고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 무지가 티파티 운동 때 좀 많이 드러났다.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세금을 내가 알아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보편복지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 반대 운동이 티파티 운동이 됐던 거였는데 민주당 정권이 세금으로 뭘 하려고 하면 다 싫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점점 확산이 되거든요. 이게 트럼프는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브레이트바트를 만든 스티브 배넌이었고 스티브 배넌은 미국 시민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화나게 하는 걸 알아내는 걸로는 선수 중의 선수였습니다. 어떤 전기 자극을 주면 되는지. 바로 그겁니다. 네, 실험을 하고 있군요, 계속. 아직도 기억나는 게 브레이트바트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축구 아스날 팬인데 스티브 배넌이요? 브레이트바트 뉴스에서 네네. 근데 브레이트바트 뉴스에서 뭐 미국으로 어떤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어디선가부터 제트스키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재밌겠다. 그런 무섭죠. 망망대해에서 기네스 이런 거 아니에요? 탐험가 아니에요? 탐험가?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의 자료 사진에 당시 아스날 FC의 선수였던 루카스 포돌스키라는 독일 선수가 이렇게 그 제트스키를 타고 좋아하는 사진이 쓰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평생 살았고 지금 쾰른에서 케밥집 하는데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뉴스를 찍어냈어요. 그때 브레이트바트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저도 그래서 2017년이었습니까? 16년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1기 시작 전후에 하도 유명하길래 찾아서 봤는데 내용을 보면 미디어 워치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변희재 대표가 하는 그냥 오만 무슬림 혐오나 인종 혐오 같은 것을 섞어서 가짜 뉴스를 돌아다니든 안 돌아다니든 마구 생산해내는 거예요. 배경은 어디 먼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 일인 것처럼 상관없는 사진 끌어다 대가지고 만들고 사실인 게 별로 없어서 야 이게 인기라고 미국은 어떤 분위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오콘도 한번 짚을게요. 이게 마가들이 악마화하는 수준으로 네오콘을 싫어하거든요. 아까 그 박유진 에디터님이 얘기하신 네오콘 리스트 이런 거 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오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이념 집단인데 마가 진영 내에서는
네오콘과 비슷한 단어로 불리는 게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스트. 세계화주의자들. 네. 또 세계화 네네. 싫어하죠. 특히 이게 그게 다랬던 게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이라크 전쟁 설계한 딕 체니 이런 사람들이 네오콘의 대표주자인데 네. 마가는 이들을 공화당 내부의 기득권 배신자로 여깁니다. 이라크 전쟁이 주범이니까. 네. 네. 이 프레임이 나중에 다시 트럼프의 배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극우 정덕들이 이제 8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극우 정덕들이 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네오콘 하면서. 잘 팔릴 헤드라인이네요. 네. 2024년 대선에서 마가 연합이 내세운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워싱턴 기득권의 영원한 전쟁을 끝낼 것이고 숨겨진 진실을 공개할 것이고 아메리카를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된 숨겨진 진실들을 구경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근황 올림픽 같네요. 근황 올림픽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마가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공신인가, 이 마가의 이념들을 누가 퍼뜨렸는가를 보겠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을 때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특정 인물을 직접 호명해 감사를 표했는데 그 사람이 조 로건입니다. 조 로건. 네, 이 사람 뭐 정당인도 아니고 그냥 팟캐스트 하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시군요. 네, 2024년 선거는 기존 미디어 생태가 아니라 팟캐스트, 유튜브, 뭐 틱톡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영향을 받은 선거였습니다. 특히 이 조 로건을 필두로 한 보수 성향의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투표장에 나선 사람들을 브로보트라고 하거든요. 브로요? 브로보트. 브로가 혹시 구독자란 뜻인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냥 남성을 지칭하는 친근한 용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게 브라더의 줄임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구독자의 뭐 호칭이 브로인 줄. 그건 아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남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군요. 아 이게 제가 잘못 표현했나? 전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초에 뭐 이것저것 하던 이제 셀럽 지망생이었는데 네. 투기의 재능이 있고 공부를 좀 하던 사람이라서 UFC 해설자로 좀 유명해지고 MMA 관련된 해설과 논평으로 꽤 유명해졌는데 어느 순간 고성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fem코에서 축구 해설 논평을 하면서 유명해진 이제 고닉이 갑자기 어느 순간 팟캐스트를 연 느낌인 건가요? 하지만 그렇지만 네. 어느 어린 브로들은 격투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축구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네, 이 브로보트의 어감을 설명해드렸어요. 는 한국의 커뮤니티 언어로 치자 무슨 뭐 땡붕이 보트 뭐 이런 거 땡붕이 보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팬붕 투표, 네. 아, 확 이해됐어요. 네. 팬붕향. 그 젊은 저학력 남성을 정치적 아젠다에 상관없이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서 승기를 잡았다는 뜻이었고 이들을 움직이는 게 전통적인 TV나 신문 아니고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였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여기 승기를 잡았냐를 하려면은 여러 인물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네. 조로건부터 시작할게요. 네. 이 피디님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의 어떤 근본이 조금 미천하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낮춰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사람 전 세계 팟캐스트 청취자 수 1위. 전 세계요? 팟캐스트 네. 시장의 전설입니다. 네. 네. UFC 격투기 해설자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코미디나 정치로 영역을 넓혀갔고 젊은 남성 사이에서 워낙 영향력이 커서 스포티파이랑 4년 2억 달러 계약 맺고 팟캐스트를 여기서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아, 독점으로요? 네. 팟캐스트 시장에서 현금을 그나마 가장 많이 남기는 회사가 스포티파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네. 네. 이게 이제 진짜 먼 나라 얘기인 게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우파이거나 우파가 될 사람이 컨텐츠를 이렇게 잘 파는 경우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는 또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유튜브라고 해설한다 치죠. 네. 중년 남성이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컨텐츠만으로 저렇게까지 많은 대중을 끌어들인다? 이를테면 뭐 침착맨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비슷한 이상이네요. 근데 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극우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미국은 그게 됐어요. 원래 정치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쪽에 가까운데 정당 소속 없고 2016년이랑 20년에는 버니 샌더스 지지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24년부터 트럼프 지지. 네. 조정훈이죠. 재밌게 가시네. 네. 아니, 자도도 근데 아닌 이런 극우죠. 사람들이 네. 호르몬 이런 가셔야 사람들이 될 듯.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버니 샌더스도 트럼프도 다 기득권층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아이콘 같은 거였기 때문에 하긴 또 극과 극은 네네. 통한다고도 하죠. 네. 그 얼마 전에 뭐 이제 뉴미디어 매체 전문 매체에서 그런 탐사 보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가포 맘다니라고. 네. 그것도 이제 고유 명사화 됐죠. 맘다니 지지 마가. 네. 한 줄로만 얘기하면 코드가 그거라는 거예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님이 이제 미국에서 현재까지는 역사상 가장 긍정적으로 쓰이는 포퓰리스트인데 그의 수법이 먹혀든 극우로 넘어갔던 청년들이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극우로 넘어갔던 계기가 2024년 10월 선거 직전에 나온 본인 팟캐스트 트럼프 편. 트럼프 인터뷰 편. 3시간짜리 인터뷰였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4,800만. 유튜브에서만이에요. 네. 이거 BTS 반나절급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또 주력은 스포티파이니까 거기선 더 했겠죠? 여기가 주력이 아니죠. 네. 당시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니까 나라 인구의 15%가 이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봤다는 겁니다.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스캠프는 같은 시기에 로건의 인터뷰 제안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게 선거 진 이유 아니냐고 엄청 욕먹었죠. 근데 이건 좀 패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해리스 캠프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게 조 로건이 이 24년에 갑자기 극으로 변한 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갑자기 안티백서로 돌변을 했어요. 좀 리스크가 컸군요. 나가기에는 하는 주장들이. 자유지상주의라서 그런지 뭐 정부의 간섭 이런 걸 싫어해서 그런지 그 백신에 대해 불신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를 계기로 이제 원래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시사와 정치에 대해서 발언 비중을 되게 높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침착맨이 갑자기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치 채널로 변명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네. 침착맨님은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는 이 시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사 코인 달달한 걸 알아서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심지어 조 로건은 워낙 큰 인터넷 인사기 때문에 주변에 방송을 도와주는 사람도 수십 명이 있어요. 게스트로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코미디언들이 있는데 뭐 띠오본이나 하여간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독립해서 자기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엄청 행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심지어 트럼프를 자기 팟캐스트에 부르고 이거를 마치 새끼를 치듯이 막 폭격을 했어요. 로건 네. 관련 인사들이. 조 로건 유니버스. 이 조 로건 청취자 구성이 80%가 남성이고 51%가 18세에서 34세고 35%는 무당파 혹은 기타. 그럼 진짜 브로보터가 정확한 말이네요. 이 로건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노출되고 결국에는 트럼프의 투표까지 한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다음 인사 터커 칼슨. 이 사람은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였습니다. 2022년까지 저녁 황금 시간대 미국 케이블 뉴스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었고 2023년에 폭스뉴스에서 해고됐는데 그 이후에 또 자기 독자적 팟캐스트를 열었습니다. 오히려 폭스뉴스 떠나고 나서 영향력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조 로건이 2위가 되고 터커 칼슨이 1위가 된 시점이 있나 보네요. 이 사람 유튜브 개인 채널 구독자 수가 550만이고 전체 영상 조회수가 12억 회 넘어갑니다. 뭐 칼슨 이념은 전형적인 마가에 가까운데 고립주의, 세계화 반대, 기득권 미디어 비판.
2024년 선거 내내 트럼프 유세에 동행했고 선거 전날에는 트럼프는 이 나라의 선택이다. 공정한 선거라면 그가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 지면 부정선거 투쟁하겠다는. 네. 잡을기죠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던 스티브 배넌. 마가의 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2016년만 해도 거의 마가의 심장처럼 받들어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선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제대로 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출신 투자은행가였다가 군에도 입대했었고 영화 제작자를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치 전략가가 됐어요. 아무튼 원래부터 정치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 거네요. 전략가를 그렇죠. 했었으면. 네. 전략가인데 좀 원외에서 있던 사람이죠. 정당에 막 소속된 느낌은 아니고. 브레이트바트 뉴스 공동 창업자였고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 CEO를 했고 이게 원 중요하죠. 캠프가 CEO예요, 직함이. 네. 그 백악관 수석 전략가 이게 한 번도 백악관의 역사상 만들어진 적이 없는 자리였는데 네. 전략가라는 포지션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어요. 네. 물론 7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의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런 네. 역할이네요. 거의 뭐 2인자 역할을 할 것 같다가 금방 쫓겨납니다. 현재는 팟캐스트 워룸을 운영하는데 마가 진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적 좌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진영에서 논리나 아니면 근거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럼 조 로건이나 터커 칼슨이랑은 또 좀 성격이 다르군요. 이 방송은. 이념적인 게 짙고 마가 진영이 기관지 같은 느낌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용 기관지다. 네네. 이 사람 행보 중에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백악관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완전히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나는 이제부터 외곽에서 마가 지원한다고 선언하고 팟캐스트 운영같이 뉴미디어 업계에 투신하는 거 플러스 막 심지어 전 세계에 마가를 만들겠다고 유럽 가서 무슨 선거 유세하고 극우 정당들 지지하고 뭐 진짜 폭넓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 마가를 만든다니 그건 고립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네. A는 아메리카지만. 네. 2024년 12월 선거 직후에 아메리카 페스트라고 여기 마가들이 모이는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데 네. 여기서 배넌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초당적인 거 필요하지 않고 완전한 당파주의, 하이퍼 파티젠십이 필요하다. 협상 없을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짱당주의. 장당주의. 그 일당주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외쳤던 게 마가 2028 이렇게 외치고 단상을 내려갔죠. 2028이요. 숫자를 잘못 말한 게 아닌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쎄한 부분인데 과연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된 사람들은 몇 년 전에 흔적을 반드시 남겨놓거든요. 못된 짓을 하고 나면. 연임이 법에 허용되지 않는데 헌법에서도 허락해주지 않는데 연임 얘기한다? 의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분 얘기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맥인 켈리. 이분 스타인데. 네. 이분도 전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고 변호사 출신이고 2015년까지만 해도 폭스뉴스에서 가장 신뢰받는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죠. 이 둘 다 지금 TV조선 출신이죠. 네. 2015년 8월 6일 이날이 아주 운명을 바꾼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공화당 경선 토론이 열린 날이었는데 켈리가 사활을 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트럼프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여성들을 돼지, 개, 더러운 짐승, 역겨운 동물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무척 흥분을 하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가 눈에서도 어디서든 흘러나오고 있다. 아, 켈리에 대해서요? 네. 이게 이때 생리를 빗댄 표현이죠. 이제 그러네요. 물론 뭐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아, 트럼프는 대선에서 졌구나. 야, 나가리구나. 네, 나가리구나.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막 포럼 참석 금지 조치 받고 그랬었네요. 보수 포럼에서 심지어. 트럼프가 2015년에 계속 선거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 진짜 끝났다고 생각한 몇 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속어를 막 내뱉던 녹취록이 발견됐을 때도 그렇고. 아, 그랩 her by 사건입니다. 네. 네네. 누구나 이 정도 스캔들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라고 했던 몇 번이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당선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변곡점에 가까운 게 이 메긴 켈리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저도 당연히 누가 이런 사람을 뽑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 당선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절망을 느꼈던 거죠. 이후에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바트를 동원해서 켈리에 대한 공격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고 켈리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에서 NBC로 이적을 해서 약간 반 트럼프의 기수처럼 돼서 그 쉽게 말하면 선역 전환을 합니다. 그랬군요. TV조선 앵커가 네. MBC로 갑니다. 그랬군요. 네. 어떻게 활동을 2024년까지? 했는데 근데 거기서 원래 성향을 못 감추고 할로윈의 블랙페이스 관련 발언 이거는 또 얘기하자면 엄청 기니까 그냥 약간 PC주의와 관련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얼굴에 검은 칠 좀 하면 어떠냐 라는 말을 이제 MBC로 귀순한 TV조선 앵커가 하신 거죠. 그래서 퇴출됐습니다. 네. 2020년에 독자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전향을 하죠. 아, 전향의 전향이 일어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환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네. MBC에서 내가 퇴출된 거는 정치적 올바름을 부르짖는 깨시민들 탓이다. 워크 탓이다. 네.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전향을 해서 2025년에 그 자기가 인터뷰 같은 데서 얘기한 게 있는데 네. 알고 보니 이쪽이 진실이었다. 아, 역시 이승만이 네. 위대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트럼프 욕하고 살해 협박 받은 게 지금은 감사하게 여겨진다. 네? 아, 정신 차리게 해줘서 땡큐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4년 선거 직전에는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인데 트럼프 유세장 무대에 올라가서 지지 연설을 하고 이게 압권입니다. 트럼프는 여성의 보호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아, 부지런하게 네. 네, 최선을 다해 업보 청산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버라이어티에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뉴미디어에 대해서 기사를 낸 게 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조 로건, 메건 켈리, 터커 칼슨, How Podcast Shaped the Election. 어떻게 팟캐스트들이 선거를 결정지었는가. 네, 지금은 제목이 좀 바뀌었네요. 네. 네, 어떻게 케이블 뉴스에서 추방된 이들이 기성 언론보다 강해졌나? 그죠. 이 미디어 기성 체제에서 한 번씩 퇴출당하거나 밀려난 이들이 뭉쳐서 트럼프 승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통 미디어, 재래 언론에 맞서서 이겼다는 감각까지 느꼈던 거죠. 그러네요. 서사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이제는 너가 기득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황 올림픽 시간 다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빠른 레임덕이 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미국 희망편, 네, 충신들이 등을 지금 돌렸다. 임기 반도 안 왔는데. 이 셋 다요. 지금 소개해 주신 사람들. 물론입니다. 4명이죠. 네, 게다가 저 켈리 선생님은 저 자주 변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변화하실 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레슬링 용어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유연한 캐릭터 구축 이런 거 아닌가? 혹은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캐릭터. 유연한. 그러니까 매주 악역으로 나왔다 선역으로 나왔다 하는데 아, 레슬링에선 그게 전향이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제 스토리 왜 바뀌었지? 이러고 난 다음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등을 돌렸냐를 얘기할 때 네. 가장 중요했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역시 이게 시작이군요. 마법사의 약속 중 하나가 기득권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공개하겠다였는데 그 네. 상징이 앱스타인 파일이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가 직접 당선되면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겠다. 바이든 행정부가 앱스타인 고객 명단 숨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앱스타인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자세한 설명 생략하는데 어쨌든 이 앱스타인 파일에 누가 고객이었는지 어떤 추잡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뭐 전 세계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소셜미디어에선 그 앱스타인이 나쁜 짓을 했던 섬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섬에 갔는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 운동을 상징하는 문구가 됐어요. 누가 섬에 갔는가. 단순히 네네. 친분이 있는 걸 넘어서 그 섬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가 이제 얼마나 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앱스타인이랑 트럼프가 사실은 친한 사이였습니다. 네. 그거 네, 예전부터. 네. 2002년 뉴욕 매거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앱스타인을 아주 좋은 사람 짱짱맨. 짱짱맨. 그리고 바로 뒤로 한 게 어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좋아하는 친구. 아, 취향이 훌륭한 친구다. 그러니까 라는 네. 말을 네. 실제로 했던 걸 기록으로 남겨버린다. 네. 네. 아직도 이걸 이제 깊이 안 들여다보거나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은 이거 다 허황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허황된 소리를 바탕으로 영국 경찰이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영지에 쳐들어가서 왕자를 체포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요거를 타임라인으로 빠르게 짚어볼게요. 좋아요. 2025년 1월 취임 직후 펜본디 법무장관과 카시파텔 FBI 국장이 나란히 파일 공개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마가 지지자들 기대감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네, 약속했으니까요. 2월 27일 이거 꼭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었는데 법무부가 백악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네. DC 드레이노, 차일라이 같은 보수 유튜버들이 앱스타인 파일 1단계라는 라벨에 붙은 바인더를 들고 백악관에서 나오는 장면을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죠? 사실 잡았을 때 저렇게 끝이 좁아지는 걸 보면 안에 종이가 없거나 네, 저럴 수가 없죠. 네, 별 내용은 없겠지만 네. 아무튼 봐라. 우리는 약속을 지킬 거다.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이미 공개된 문서들이 뭐야? 대부분이었고 네. 더 황당한 건 이 행사를 펜본디가 백악관에서 했는데 백악관에 사전 통보 안 하고 일단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것도 황당한데요? 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2025년 5월 펜본디가 트럼프에게 비공개로 보고를 합니다. 네.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 등장한다. 전화가 계십니다. 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를 열심히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했던 문제였습니다. 구조가 이거랑 비슷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대장동 노래를 부르던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되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앱스타인 파일이 정확히 그 스토리거든요.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을 의심해라. 앱스타인 파일 팔아서 대통령 된 사람이 제일 큰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게 증명돼야지 그 트럼프가 그렇게 그죠. 연관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지 자기들의 지지에 그 명분이 생기니까. 공개되면 트럼프의 무결함도 증명될 것이다. 네. 요 5월쯤부터 트럼프는 파일 공개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하고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얘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7월 7일 법무부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앱스타인 파일의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고 FBI는 추가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네. 보수 진영이 폭발을 했습니다. 공개한다며. 여기서 그 보수 진영에서 유명한 논객 리즈 윌러라는 분이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리즈 윌러가 누구냐?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에서 금발머리 여성분. 가서 앱스타인 파일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공개 안 한다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저 뒤에 계신 분 미국 전통 모자를 쓰고 계신데 아이템 없으면 허전할까봐 마가 모자를 들고 있어요. 아, 저는 왜 모자를 다들 3개씩 들고 있는지가 너무 신경 써요. 아, 그러네. 여기 이 아저씨 들고 있네. 네, 손에 모자가 지금 최소 3개 있어요. 저거는 각을 보면 신제품을 방금 받아온 거죠. 그죠? 네. 헤어 망가지는 게 싫었나?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한 말이 더 가관이에요. 12일 날 트루스 소셜에서 앱스타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네. 폭스뉴스랑 인터뷰에서는 이 파일 자체가 오바마랑 바이든이 만들어낸 거다. 네? 허구다. 근데 FBI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데 부국장인 댄 보우지노가
본디의 처리 방식에 내부 충돌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강등되고 사임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같이 대충 꿀을 빨던 사람들이 업무 원칙에 너무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이 틈을 타서 한번 이 난파될 것 같은 배에서 뛰어내려 볼까 하고 이제 시비를 붙는 거예요. 이건 좀이 시작된 거군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런 기조가 의회로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원 토마스 매시가 법무부를 강제로 파일을 공개하게 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트럼프는 이 청원에 서명하는 건 행정부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면서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아, 거부권을 행사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가 핵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11월 12일엔 정족수인 218표를 넘깁니다. 아, 그럼 이 의원들도 그 지역의 마가 그 지지층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군요. 네, 여기 참여원이 마저리 테일러 그린, 네. 초강성 마가, 왕마가신데. 네. 네, 이 사람은 진짜 노예제도 되돌리고 싶어하는 수준의 극한 인물인데 이 사람도 여기에 그렇죠. 사인합니다. 네. 이게 사진 보시면 이제 곧 나올 텐데 결정적 장면 하원 표결 결과 427대 1로 공화당 전체가 거의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반대하던 그죠. 공개 법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결론 하나 나와죠. 네. 여기 그 금발머리 하신 분이 마저리 테일러 그린 왕마가 왕마가. 네. 진트였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진짜 진트였습니다. 진트. 11월 16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 19일에 취재인 없이 조용히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파일들이 공개되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이기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죠.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사이에서 없던 일이죠. 그러네요. 다만 파일들이 공개된 과정에서도 이게 불완전하다 혹은 뭐 트럼프 이름이나 사진이 삭제됐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게 네. 사람들이 많이 지워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지워야 된다는 목표의식 때문에 범죄 내용을 노출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너네는 그래 가렸어. 네. 누굴 가리고 싶었겠지. 네. 근데 무슨 짓을 했는지 써놔버렸어요. 그 추접한 걸. 반대를 가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트럼프는 하고 네. 지워진 건 꽃을 심었다입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어머, 그러면 이렇게까지 추접한 짓을 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찾고 싶어지잖아요. 이름만 있으면 뭔가 했나 보다 싶긴. 실제로 그렇게 그렇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초기에 그 사람 이름을 다 지웠는데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게 안 나오네 하면서 그거를 이름을 트럼프로 검색했더니 네. 지워진 부분이 다 검색이 됐어요. 코딩 이슈. 네. 그렇구나. 그거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네. 프레젠테이션을 가끔 하는 일. 네. 배경을 까만색으로 만들었는데 글자 까만색을 그냥 넣어가지고 맞아요. 찾으면 나옴. 네.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이 마가와 앱스타인 파일의 결론은 앱스타인 파일 사태가 마가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써온 방어 공식을 처음으로 흔든 겁니다. 이게 그 방어 공식이 뭔지 이따 자세히 좀 얘기할 건데 간단히 말하면 트럼프는 옳은데 주변 간신배들이 문제다는 공식이 그렇죠. 처음으로 좀 무너진 사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정권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막말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여당이나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잘려 나갔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늘 미안해하는 게 김은혜 의원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하세요? 네. 날리면이 잘못이 아니에요. 날리면이 잘못이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잘못한 거지. 날리면을 말한. 네. 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앞부분의 역사를 봤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정리도 하죠.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매일 호주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 담고 오직 매일 호주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주.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잠만.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탄수화물은 시즌이 없습니다. 네, 늘 맛있습니다. 치악산 자락의 청정 토양에서 열심히 키워낸 원물 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길러낸 고구마를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구워서 말려낸 군고구마 말랭이도 팔고 있습니다. 첨가물이 없습니다. 이 겁나 단 것이. 네, 고구마도 군고구마 말랭이도 뭐 벚꽃 아래서 먹으면 맛있어요 다. 네. 코코넛 오일, 안데스 소금, 유기농 황설탕으로 만든 진짜 깔끔한 맛의 조정치 팝콘도 있고요. 네, 팝콘에는 그 첨가물이 없을 수는 없고요.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깔끔하다는 것이죠. 저 지난번에 되게 오랜만에 극장 가지 않았습니까? 왕산암 보러? 네. 극장 팝콘 한 몇 년 만에 먹어봤거든요. 이거보다 맛없었어요. 아, 그럼요. 네. 되게 극장 팝콘 은근 관 타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기름 맛이 많이 나는 데가 적어도 있죠. 몇 개 관은 조정치 착한 농장 팝콘보다 맛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치 착한 농장의 이 클린업 트리오를 봄날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들이에 챙길 간식으로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그리고 영양 가득한 자연이주 먹거리를 즐겨보실 수 있고요. 중독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조정치 착한 농장의 제품들은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늘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트들의 위선을 벗겨내겠다라는 섹시한 문장을 열심히 팔았지만 네. 사실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결론은 내가 그 위선이다. 내가 도널드 위선이다. 까지 왔다. 앱스타인 파일을 가지고는 그런 스토리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네. 이제 전쟁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란 전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후 외환의 표본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곽에서 트럼프를 지원하던 보수 진영 스피커들까지 완벽하게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그 팟캐스터들이요? 네. 앞에서 마가 핵심 약속 중 하나가 끝이 없는 전쟁을 끝낸다. 우리 새로운 전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취임 후 6개월도 안 된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12일 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핵시설을 타격하는 이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 지하에 있는 시설을 부수는 미사일, 즉 벙커 버스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알려졌었죠. 벌써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26년 2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대규모로 암살하는 공습을 단행하면서 전면전이 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제 한 달 됐네요. 그러네요, 벌써. 이 전쟁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 명분을 댔는데 정작 자신이 신뢰한다는 정보기관장 펄시 게버드는 의회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평가를 제출했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라는 보고가 있었다. 트럼프는 자기 정보기관의 판단보다 다른 목소리를 더 믿었는데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가 지금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건희 반란수계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점집을 찾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도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3월 2일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루비오 장관을 말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조금 지나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를 매긴 겁니다. 말실수하는 척을 하면서. 그렇죠. 이 전쟁의 촉발 요인이 이스라엘의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수습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는지 아니면 별 수습할 생각이 없었는지. 맥인 건지. 그냥 네. 그 이민자만 싫어하는 그냥 보통의 수구 보수였단 말이에요. 원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네. 인종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2016년 대선 전에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맞붙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던 처음에는 경선이었기 때문에 마르코 루비오의 승산도 꽤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금 대통령이어도 자기 라이벌이에요. 한 번쯤 매기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 이스라엘이 이란 정보장관을 암살하는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식 성명을 내서 트럼프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적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네. 이거 통보였어요? 네. 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트루스 소셜을 맨날 올리는 것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 그건 진짜 기분 나빴을 겁니다. 계정 아이디 비번 다 알고요. 막. 네. 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누구나 받았던 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요청이래요. 그렇습니다. 해줘. 한 번만. 네. 네네. 이스라엘은 그냥 누구나 대통령 되면은 인사 한 번 하고 근데 이란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반갑습니다. 근데 이란은 네. 안녕하세요. 네요. 이란 좀 네. 어떻게 해주세요. 그 시아파의 구심점을 없애는 것이 현대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다. 그런데 모든 미국 대통령은 이걸 다 거절했다. 현대 이스라엘이란 곧 네타냐후죠. 네. 근데 트럼프가 이 오랜 벽을 무너뜨린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호구란 소리죠. 네. 카네기의 그 재단 분석가가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가 자신의 정보기관이 아닌 네타냐후의 말을 믿었다는 건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의심할 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국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무슨 주인님이다 이러고 꼭 반유대주의로 흐르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해석이 멀쩡한 문장 속에 비아냥 같은 감정을 섞다 말고 갑자기 이상한 논리로 흘러버리는 감정이 논리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보통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야로 흐르면 너무 비논리적이잖아요. 네. 그 카니 웨스트 얘기할 때도 밝혔듯이 세상을 유대인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랑 엮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카니에는 어디 먼 곳까지 갔죠? 내 피부색을 보아하니 흑인이 유대인이다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이란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시켜서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내 네오콘 인맥, 국방산업, 걸프 친미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트럼프 측근에는 마르코 루비오 아까 얘기하신 분 있고 린지 그레이엄 이런 것처럼 강경하게 중동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마가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트럼프가 네오콘에 포위됐다는 서사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주변인들이 잘못됐다. 네. 는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그동안 움직여오던 로비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였던 무기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힘을 못 쓰면 어쩌나라고 미국 경제 전체가 걱정을 했습니다. 무기를 팔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로비는 강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꾸준히 푸시를 넣다 보면 언젠가는 트럼프도 전쟁을 하지 못하고 배길 수 있겠느냐.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가 무기 산업에 두 팔 벌려 환영 메시지를 낸 최초의 사례가 이란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전히 트럼프와 마가 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냐. 마가 지지자들과 보수 미디어에는 오랫동안 작동해온 방어 공식이 있는데 아까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겁니다. 트럼프는 옳은데 주변 참모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 딥스테이트가 진짜 트럼프의 의도를 방해하고 있다. 모를 땐 딥스테이트. 네. 애는 착한데. 입니다.
아니면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가짜뉴스 미디어가 과장하고 있다. CNN 탓. 그 바이든 정권 때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진정한 그 취임식이 시작된다. 바이든 곧 사형당한다. 이런 뉴스 맨날 나왔잖아요. 진정한 퇴임식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네. 극장판 개봉 메시지 같은 진격의 거인. 네. 네. 큐아논 환타지 소설 저널리즘이 있었죠. 네. 이 공식의 핵심은 트럼프가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패 책임을 외부화한다. 2020년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다음에 1월 6일 의회 점거 사태 이후에도 이 서사가 기본적인 틀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앱스타인 파일 사태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런 날은 이런 날은 네. 무조건 오죠. 내가 이것도 막아주고 저것도 막아주겠지만 이건 못 막아주겠다. 처음엔 보수 진영도 펜본디가 문제다. 관료들이 막고 있다는 식으로 방어 공식을 가동하다가 트럼프가 이거 공개되면 안 된다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고 파일 공개를 요구한 동료 의원들 공격하자 이건 주변인 탓이 아니네. 더 이상 실드가 안 쳐지네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란 전쟁이 균열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 사태에서 주요 지지층 중에 가장 상층에 있는 부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다가 이란 전쟁 이후로 확실히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생긴 거다. 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터커 칼슨이 뉴스레터를 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 합중국이 이를 스폰서를 하고 있다. 그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 팟캐스트에 나와서 우리는 미국 제국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전쟁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했네요. 게다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입이 모여서 이런 네. 말을 했다. 베넌과 칼슨. 네. 즉각 반격을 해서 트루스 소셜에 제발 누가 이 미친 터커 칼슨한테 이란이 핵무기 가져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라고 했는데 여기에 칼슨 물러나지 않고 테드 크루즈랑 2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뭐 하는 분인가요? 이 사람은 상원의원이죠. 미국 공화당. 원래 이분도 좀 온건한 공화당의 좀 표본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 워낙 이제 2010년대 이후로 트럼프가 공화당을 휩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귀순한 인물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이 귀순. 네, 게다가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귀순질을 잘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크루즈가 칼슨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란의 인구수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밝혀져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른다. 이거 이제 완전히 쇼츠용 영상이죠. 얘기하자면. 그렇죠. 각이 네. 서죠. 칼슨이 베넌 팟캐스트에서 말한 게 또 화제가 된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란 사람들이 내 적이라는 말에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유인이고 당신은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 정해줄 수 없다. 그건 내가 결정한다. 갑자기 이런 멋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네요. 마가 극우쟁이가. 나중에 트럼프가 터커는 전화를 해서 사과했다.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아까는 얘기를 미쳤다면서요. 했는데 네. 근데 칼슨은 지금도 이란 전쟁에는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시 다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네. 베넌 했고 그러면은 칼슨 했고 다음은 조 로건인가요? 로건.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진 직후에 누구를 불러서 인터뷰하느냐. 네. 버니 샌더스를 불러서 인터뷰하느냐. 리턴 투 홈. 네. 네. 홈커밍. 네. 로건은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가 전체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다. 사람들이 투표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6개월 만에 이미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토마스 매시 의원, 아까 그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자던 그 토마스 매시 의원 맞습니다. 네. 그분을 공격하자 이렇게 분석했어요. 반대 목소리를 공격할수록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란 전쟁이 사람들이 뽑은 것과 다르다는 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그렇죠. 그때 트럼프 지지의 핵심 역할을 했던 로건이 이런 말을 하면은 아까 브로보트 했던 사람들이 로건도 이렇게 생각하네. 로건 햄도 손절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팬붕이들이. 네, 팬붕이들이 로건 햄 손절각 대신 듯 디디 이렇게 쓰는 네. 거죠. 저만 이렇게 네. 생각하나요? 네. 네.
메긴 켈리가 이란 전쟁에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전쟁을 밀어붙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끌고 들어갔다. 이스라엘 퍼스터라는 말을 이때 씁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죠.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BBC 넘어가시려고 준비하는구나. 네. 지원서 쓰는구나. 헤드라인 잘 뽑으시는구나. 네. 자소서 첫 줄을 잘 쓰시는구나. 흑인을 모욕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네. 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하다가 뭐 겨우 펜앤마이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폭스뉴스의 유명한 아나운서인 마크 레빈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네. 저 양반이 마크 레빈이라는 분이군요. 네. 마크 레빈이 켈리의 그 블랙페이스 논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묘했어요? 공격을 하니까, 네. 네. 켈리는 레빈이 늙고 불쌍하고 화난 남자며, 나이 모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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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거는 제가 좀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종 혐오에 이은 남성 혐오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남성 혐오를 좀 진하게 아주 작게 그렇죠. 했습니다. 이 남성 혐오는 작을수록 진하거든요. 네. 성기를 이제 비하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렀더니 메저리 테일러 그린이 네. 이를 리트윗하면서 완전 지지한다. 연대했어요. 이게 좀 네. 대단한 게 왕마가께서 여성 혐오를 덮어주고 감춰주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들끼리 시간 나면 남성 혐오합니다. 원래 혐오는 다 재밌거든요. 네. 마이크로가 웬 말입니까? 네. 찾아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MTG의 말이 메저리 테일러 모든 그린. 서서 변화를 네, 상징적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우리 세대 최악의 배신처럼 느껴진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다르다고 믿었던 그 사람, 트럼프를 가리키죠.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도 감추고 전쟁도 일으키고. 네. 그리고 또 이 균열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조 켄트라는 분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테러 센터장으로 있다가 이란 전쟁에 반대하면서 사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권에는 뭔가 지지자들 이반이 일어날 만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탁 겨냥을 해서 좀 자기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조국 사태 진중권 씨라든가. 네, 그렇죠. 한 번에 이해되네요. 네. 이 사람이 행정부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선명하게 표명하면서 사임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임할 때 쓴 그 편지에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그 강력한 미국 내 로비의 압박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라크전에 11번을 갔다 왔던 참전 용사기 때문에 더 좀 무게가 실린 발언이죠. 네, 심지어 소속된 그 조직도 반테러 센터면은 네. 네.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게 이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수가 필수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예절의 규칙 하나를 깨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마가들이 지금 줄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더힐이라고 의회를 주로 다루는 유명한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트럼프의 반대를 하고 나선 이 마간의 인사들을 그림자 마가, 섀도우 마가라고 부르면서 왕마가께서 섀도우 마가가 됐어요. 예전에 떨박이라는 말이 있었죠. 떨박? 그러니까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 신소리를 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네. 그 여기 사진 보시면은 메저리 테일러 그린하고 중간에 조 켄트 있고 터커 칼슨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캔디스 오웬이라고 그 보수 쪽에서 유명한 농객인데 이 사람이 카니에 웨스트 올 라이브스 매러 할 때 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막 복지고 장구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 인종 혐오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이다. 네, 다들 전적이 화려해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캔디스 오웬은 또 흑인 여성이에요. 니키 미나즈 행위. 네네네. 바로 그런 거죠. 했군요.
흑인 여성이 마가라는 것 자체가 좀 셀링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게 있긴 한데. 독보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마가의 핵심 가치를 배신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가 그 유명한 대사를 외치죠. 네. 트루스 소셜에다가 내가 마가다. 그죠. 한국어 배워갔나요 혹시? 내가 마가임. 네. 이게 노킹스 시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내가 마가다는 내가 왕이다 직전에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팀이 곧 국가다. 네. 내가 마가임. 네. 그리고 칼슨이 이걸 듣고 다시 받아치죠. 이제 어디서? 배넌 팟캐스트에서. 아, 협공해요, 협공. 네. 합방을 네, 합방. 통한. 네. 네. 워싱턴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내가 진짜 마가다, 내가 트럼프 편이다를 두고 젠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증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가의 표준이 됐는데 그 사람들 다 페이크다. 전쟁이 일어나고 앱스타인 파일을 감추는 이 타이밍 사이에 네. 권력을 노리는 모든 사람들은 베팅하는 시기를 주갤러처럼 보니까 지금이 내릴 때다라고 생각한 조 로건이나 터커 칼슨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 자리 비웠는데 지금 들어가 볼까? 우리한테 자리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락장의 생각한 타자. 신친트들이 있는 거죠. 신친트. 네. 신천지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그 진박, 썰박, 클박 뭐 이런 신친박이 있었거든요. 아, 그 찐박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 진짜 친박인지를 감별하러 이제 총선 때 최경환 의원이 다니면서 그 친박 감별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섀도우 마가를 얘기한 그 기사에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가 미디어 생태계는 충성을 퍼포먼스로 만들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일어난 분열도 그 동일한 시스템이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 날카롭네요. 배신도 같은 강도로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청중을 향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정치의 일반적인 뼈대죠. 그러네요. 충성 경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버릴 때 칼 제일 큰 거 들고 나온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진짜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썼어요. 충성을 수익화했던 마가 운동이 이제는 이별을 수익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충성 경쟁으로 현금을 벌어갔다가 이제는 리버스에 걸기 시작했다. 누가 빨리 화려하게 손절하냐. 그것도 퍼포먼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친트는 앱스타인 취소 모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앞으로 있을 중간 선거랑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올해 선거가 있다는 걸 자꾸 잊게 되죠. 그 이게 앞으로라고 이제 말하기도 긴장되는 게 말하고도 긴장되는 게 이제 5달, 6달 정도 남았네요. 11월 아닌가요? 네, 6달, 7달 정도 남았네요. 네. 2026년 3월 기준 주요 수치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티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자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크리스티놈의 지난 한 달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매력 있습니다. 재미에. 네. 크리스티놈 아시다시피 트럼프 위기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맡으면서 이민 강경 정책을 가장 공력적으로 집행한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미친 놈이죠.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만, 죄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걸로 유명해진 바로 그 사람이죠. 네. 저는 근데 더 황당한 에피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작년 10월이었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거 전기세 어떻게 내지 하고 있던 그날 그 얘기 하셨었죠. 유바대에서. 네. 크리스티놈은 어디 있었냐? 사우스 다코타, 여기가 자기가 주지사였던 주거든요. 사우스 다코타. 네. 러시모어 산에서 말을 타고 카우보이 모자에 청바지 차림으로 광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광고요? 러시모어 산은 미국을 대표하는 4명의 대통령을 깎아놓은 그 조각상이 산으로 생겨먹은 바로 그곳이죠. 뒤에 있네요. 보이네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우리가 찾아내고 법을 어기면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대여비에 2만 달러, 헤어 메이크업에 4만 달러. 말이 2만이요? 이게 또 그냥 광고라고만 하면 우리는 배경을 모르면 네. 기업 돈 받고 광고 모델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셧다운돼서 월급 못 받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라 돈으로 나라 홍보를 하는 광고를 찍었는데 공익 광고?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 멋있게 보이느라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광고 집행비까지 다 합하면 2억 달러가 넘게 들었다고 하죠. 아, 그 풀 광고 영상을 좀 보고 싶다. 결국은 네.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네. 딱 봐도 본인 광고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이네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의 발전 버전이에요. 진짜 가온하게 본인을 만들어내고 메시지는 그 뒷전입니다. 이건 뭐죠? 나라 돈으로 본인 나중에 출마할 곳 광고한 거예요. 그러네요. 선거 캠페인이네요. 솔직히 좀 간지나긴 생각이 저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훌륭한 비주얼이에요. 와, 그 MS 나우라는 그 채널에서의 표현이 되게 좋네요. Full glam on a horse라고 했어요. Full glam. 네. 네,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이걸로 치장하겠다. 나라 돈을 날려먹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크리스티놈의 출장용으로 걸프스트림 G700 이 전용기 2대를 한국 돈으로 1,700원이 넘는 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여기 안에 지금 보시는 건 KTX가 아니고 전용기예요? 네, 비행기고 문제는 저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퀸 사이즈 침대, 개인 침대가 침대, 있습니다. 샤워 비행기인데. 시설. 그 바도 있고 주방에 대형 TV 4대. 이 비행기를 처음에 갑자기 이걸 왜 샀냐고 하니까 둘러댄 게 이제 이거 추방이요? 사람들 추방할 때 쓰는 거다. 아, 여기 사람 가시는 길이라도 네, 풍요롭게 편안하게 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보는 이 럭셔리한 북유럽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럭셔리합니다. 네. 이 비행기의 이름 빅 뷰티풀 지금. 진짜 제발 그만 쌈마이해. 그래도 원은 안 썼네요. 안 쓴 이유 알았다. 2대니까. Too big beautiful jet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 그게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장관이 전용기를 사는 일이 미국같이 돈 많은 나라에 흔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침대는 왜 있어? 근데 이게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가?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킹왕짱 제트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오빠법, 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어머감의 쌈마이 함이 느껴지는 게 맞는 거죠? 짱짱법이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결말이 좀 드라마틱한데 2026년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2억 달러가 넘는 광고 캠페인을 누가 승인했냐고 했더니 놈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고 네. 매겼어. 네. 그러자 트럼프는 바로 크리스티놈을 버립니다. 이건 좀. 네. 네. 장관직에서 경질. 그리고 기자들한테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부인. 게다가 이게 또 대중 입장에서 상당히 고약한 메시지인 게 네. 개인 제트를, 그러니까 개인 비행기를 나라 돈으로 산 것도 문제지만 침대가 있었다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공무 시간에 뭘 하려고 그런 거냐라고 해서 더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이 반기득권 반엘리트 감정과 함께 지지율을 떠받치는 버팀목 같은 이슈였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리 삽질을 해도 강경 이민책 들고 오면 지지율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 네. 근데 이제는 아닌 게 2026년 2월 기준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 지지율이 수직 낙하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뉴바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요원이 시민을 충격 사망케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2월에는 반대 여론이 5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20% 정도 올라간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스가 체포한 40만 명의 이민자 중에서 폭력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14%도 안 됐고 아이씨, 그러면 30만 명 이상을 죄 없이 잡아온 거예요. 그냥 피부색 보고 체포한 거네요. 아예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도 40% 이상이었다는
그 국토안보부 내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MBC가 뉴스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민 정책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자기 편이 훨씬 많았던 거의 유일한 정치적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갈아버린 거는 갈아버리다.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놀라운 자충수 중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변화를 가지고 온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네. 저 날라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퀸 사이즈 침대였다는 거예요. 전용기에 들어간. 그래서 지금 지지율 반전에 쓸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미국인 전체의 60%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트럼프 지지율은 몇 달째 40% 아래를 가고 있고 부동층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이게 그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가 이 국토안보부 장관 때문에 하늘을 찌르고 높아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혹은 모사드가 다시 연락을 한 거죠.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란 타격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도 놀랐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항상 어차피 거부당할 거 아는데 그냥 연례 행사인데 혹 들어준다고? 이게 습관적 청혼자 같은. 아니 명절에 이제 인사 돌리면서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해요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식당 잡아가지고 언제가 괜찮으세요라고 답장이 온 거잖아요. 지금. 내일 연락 오는 거죠. 네. 2024년 대선에서 이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층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그 지지층의 70% 가까이가 이란 전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지지율 갉아먹고 경제도 물가도 나쁘고 앱스타인 파일도 흐지부지되고 이민 정책은 자충수되고 트럼프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카드 남아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 사이에서도 당연히 트럼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MBC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막아라고 본인이 스스로 일컫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90%는 전쟁을 지지했지만 마가가 아니다. 나는 그냥 공화당 지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54%만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무섭게 보는 외국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본인을 마가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정의 내리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말한 내가 곧 마가다라는 마가의 새로운 일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 먹고 지지랄까? 네, 윤호개인 같은 거예요. 2026년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5석이 걸려 있습니다. 85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5석. 이상한 게 이름만 중간선거지 하원이 다 바뀝니다. 이런 선거가 있어요. 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5석만 잃으면 다수당 지위를 잃고 상원은 2석만 잃으면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지방선거하고 비슷하겠죠. 모든 기자들이 다 대구와 경북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 저는 재밌는 게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유명한 정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29개의 공화당 하원 의석을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수당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시그널 중에 또 하나는 3월 기준으로 해서 공화당 현직 하원 의원 33명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와도 안 된다. 도망치는 병사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라는 거는 뭐 10선 의원은 흔할 정도로 이제 현직에 극도로 유리한 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이나 뭐 이제 난 선거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그 당의 운명은 위태로워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충남, 대전, 충북, 세종, 서울, 경기 이런 데의 구청장, 시장들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국민의힘.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간선거 이후를 살펴보면 트럼프 이후에 마가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질문이 남는데 마가의 미래. 네. 배넌이 선거 직후에 마가 2028을 외쳤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었어요. 헌법상 3선이 불가능하니까 포스트 트럼프 체제를 생각해서 뭐 제이디 벤스라든가 이런 마가의 어떤 정신을 이어갈 후보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배넌 같은 전략가들은 그런 걸 이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너무 극한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피디님이 농담처럼 하시던 계엄 이런 얘기가 이게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는 경우의 수들을 한국인들은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거죠. 중에 하나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중앙 플러스 유료 회원 중 한 명으로서 아 그러세요? 4,500원을 내고 계세요? 700원인가? 예, 그나마 내고 지금 있는데 원화가 떨어져서 지금 원화를 버리고 싶으신 거죠? 네. 제가 유일하게 유료 구독했던 언론이 3개 정도 있거든요. 네. 더중풀, 뉴욕타임즈 그리고 애증의 정치클럽. 다단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비습관입니까? 지인구매. 네. 하여간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윤석열이 계엄으로 이르게 된 것 중에 하나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로 그걸 꼽더라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지지율 반등을 할 거라고 내부적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떡상이다 완전히 이것들아. 네. 근데 다음날 기자들이 절망으로. 미국에 있는 그 빈집을 찾아가죠. 회사 주소라고 써 있는. 아무도 없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절망에 휩싸이게 된 윤석열은 결국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아까 크리스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앱스타인 파일 이란 전쟁하면서 더 이상 이제 트럼프가 비빌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티파티가 공화당 주류에 흡수했듯이 마가 역시 이란 전쟁이란 결정적인 사건으로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얘기했던 레토릭 간의 간극이 완전히 폭로됐다. 그래서 마가 운동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 그래서 진짜 저는 뭐 이게 전략가들이 담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실은 진짜 완전히 혼돈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마가가 당장 붕괴하느냐라는 질문에 단기적인 답은 저는 아니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마가 공화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란 전쟁도 90% 지지하고 어쨌든 열성 지지층들이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적진 않군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미래가 아니라 사실 트럼프가 대표했던 이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 거짓말 폭로하겠다. 모든 건 미국이 먼저다. 이 약속들이 앞에서 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졌고 그리고 그 약속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고 이래서 그 안의 분열의 결과가 11월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8개월 동안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부 싸움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미아 평론가하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는 알았다. 그 그러니까 최종 정책은 내 지지자 혹은 온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과 도덕률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성립이 되지 않은 멍청이는, 도라이는 당연히 즉흥적인 결론을 하겠죠. 내겠죠. 분석의 의미가 없다. 네, 하지만 지지율을 위한 것, 네. 혹은 본인의 미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길게 준비합니다. 머리를 안 쓸 수가 없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맥인 켈리 이야기를 했는데 네. 철새처럼 여기저기 넘어다니고 싶으면 넘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빌드업을 합니다. 자소서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당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 1년 반쯤 전에 한번 정의롭게 지적을 합니다. 통렬하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그 틈을 벌려나가요. 본인의 스토리라인은 잘 만듭니다. 왜? 세상에 대한 애정은 없어도 나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해온 몇 가지의 보여준 몇 가지 코드들을 보면서 자신을 위해 무엇이 좋을지 정도는 길게 생각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정서를 끄집어내서 이민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정도를 알았을 것 같고. 결과가 확실히 나왔고. 네, 그리고 미국이 고립주의를 경제적으로 택하면서 온 세계를 혼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세를 택했고. 그러니까 결과는 무관합니다. 네.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본인의 영달을 위해 트럼프가 한 일들의 목록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쟁을 벌이고도 아들 부시는 재선이 됐으니까, 빌 클린턴은 재선이 됐으니까 전쟁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이스라엘인데요. 전쟁은 지지율에 짱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 총리님 보시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동에 사는 사람들과 전 세계 경제의 결과에 대한 걱정을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해도 되겠지 정도는 생각은 했겠죠. 생각하는 것의 근간이 다 나에 대한 애정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에 대한 애정이면 길고 깊게 생각한다 치죠. 그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 그걸 얼마나 길게 준비했을까를 생각하고 그게 티가 날 때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왜 한 번도 국내에서의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던 부대를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대도시에 보내지? 그리고 왜 그걸 여기저기 보내서 연습하지?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낙엽을 쓸다가 나중에는 왜 실제 진압에 참여하지? 나중에 해보려고 아니야?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앞으로 수사를 받거나 퇴임 후에 욕을 먹을 상황이 정말 걱정되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옵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충분히 길고 깊게 생각하지 않을까. 한국인으로서 그려보는 스토리라인이군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김건희는 윤석열을 시켜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논의했지만 트럼프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본 바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로 탄생했고 민주주의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가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 일어나면 나성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직 하나 남은 거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뭐요? 다른 수가요? 카드가. 북한 카드가 하나 남아있죠. 트럼프한테. 북한. 네. 그게 최악입니다. 그럼 저희도 불쌍해지거든요. 우리가 이란 상황을 네. 통해서 본 게 뭐죠? 순위파 국가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요. 미군 부대를 빼야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된다. 왜 타격을 받았나 보니까 미군 부대가 타격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거대한 비행기 하는 일이 뭐랍니까? 되게 비싼 미국 비행기 그거 반동강 난 거. 그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거 왜 타격당했습니까? 있으니까. 미군 부대에 있었으니까. 네. 북한이 타격을 당하면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쏘겠죠. 가장 쉬운 상대인. 네. 그런 일이 있을 확률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은 둘 다 싫습니다. 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LA나 우리 동네나 위험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네. 투표권을 전 세계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투표권까지 필요 없고 투표를 해온 걸 유엔이 승인해줘야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유니세프한테도 표를 여러 개 줘야 돼요. 왜냐면 애들을 죽이잖아. 맞아요. 자꾸. 네. 미국 대통령 그냥 뽑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네. 마가와 마가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진짜 알기 싫네요. 네. 우리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보셨습니까? 다시 시작했는데 욕 너무 많이 달지 마시고요. 음악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는 다음 주는 별거 없습니다. 홍성갑이랑 김민아가 흔합니다. 네. 흔한 화요일의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그리고 시사 프로에서 볼 일이 없을 매우 유명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 흔한 분. 네, 시사와 관련된 이슈로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분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만한 매우 유명한 분을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사 프로그램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화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알기 싫다. 42회 지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와 유피디였고요. 나성인 평안을 기원합니다. 모든 미주한인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